안녕하세요. 김정환 강사입니다. 2021년 1월 논술구슬 한입시사 이번 주제는 유죄 기업인에 대한 선처예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87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죠. 지금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되고 파기환송심이었기 때문에 일단 유죄는 인정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요. 그래서 판결이 나기 직전에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어떤 탄원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재용 선처해달라 박용만 법원에 탄원서라는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아래줄 보시면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유사한 내용의 탄원서가 그 전에도 전후로도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안건준 벤처기업 협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번째 줄입니다.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혁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니 좀 선처해 주십시오. 물론 유죄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조금 선처해 주십시오. 이러한 뜻들이죠. 자,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미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몇 가지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공리주의의 입장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가 좋으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입장이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탄원서를 쓴 분들은 행위 공리주의적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가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이분을 선처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특히 경제적인 영역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반면 같은 공리주의지만 약간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규칙 공리주의인데요. 규칙 공리주의는 어떤 개별 행위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행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미칠 결과를 생각하죠. 예를 들면 어떤 유죄 기업인들에게 선처를 베푼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진 경우를 상정해보고 그 결과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선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옳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반적으로 벌어진다고 했을 때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겠죠.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갈등과 균열은 어떤 경제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도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의무론적 윤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떤 이러한 선처를 반대하게 될 거예요. 의무론적 윤리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도덕 원칙에 비추어서 옳으냐 그르냐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원칙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죠. 이러한 입장들이 신문 기사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즉 규칙 공리주의 혹은 의무론적 윤리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 1월 18일자 사설인데요.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재벌 총수에게만 일반 시민과 다른 특별한 법리가 적용된다면 특권층의 존재를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무론적 윤리나 규칙 공리주의적인 입장으로 볼 여지가 있죠.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단죄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 상식에 입각해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를 지은 기업인이 있어요.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조금 선처를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각자의 판단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나의 윤리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공리주의도 배웠을 테고 의무론적 윤리도 배웠을 텐데요. 책에서 배운 교과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윤리적 스타일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